여론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얼미터 조금 올랐어. 계속 내려가니까 이 보수라고 하는 작자들,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집결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순방도 있었고, 순방에서 MOU 가지고 언론에서 뭐 몇십 조 난리치고 배수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정부 간 게 아니라 이미 벌써 돼 있던 거 지들이 뻥카치고 막 이런 거 보도를 막 해줬으니까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여론조사 꽃 ARS는 35.9, 리얼미터랑 비슷하게 나왔죠. 리얼미터도 ARS고 전화 면접은 32.3, 소폭 상승했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정당 지지도 리얼미터 민주당 48.0, 국민의힘 35.8, 민주당이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갤럽은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어요. 숫자를 보지 마시고 추이를 보시면 됩니다. 여론조사 꽃의 정당 지지도입니다. 전화 면접은 44.2 대 32.5, ARS는 53.9 대 35.6, 민주당 좀 빠지고 국민의힘 조금 오르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죠. 자,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번 선거의 당위성을 물어보는 거라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민주당이 41.6, 국민의힘이 31.2, 민주당이 52.0, 국민의힘이 34.9, 민주당이 많은 차이로 이기고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당위성에서도 민주당이 앞선다. 자, 그런데 이제 이준석 신당이 등장을 하니까 이걸 집어넣어 봤는데요. 정치권이 만약 다음과 같이 재편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전에 뉴스토마토에서는 17.7%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는 질문이 어떻게 됐냐?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창당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질문지에 먼저 그걸 한번 언급해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이게 한번 언급해주면 훨씬 더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꽃은 질문을 굉장히 잘한 거죠. 다음과 같이 정치권이 재편되면 내년 총선에 어느 정당 지지하겠습니까? 하면서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 빠지고 국민의힘 좀 빠지고 8.4%가 나왔어요. 반반 가져갔더라고요. 4% 정도씩 빠졌고 ARS에서는 민주당에서 좀 더 가져갔지만 국민의힘도 빠집니다. 그리고 ARS는 9.9%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건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집어넣었더니 정의당이 사라집니다. 정의당이 보통 한 3%대 나오던 정의당이 0점대가 나와버려요. 1점대가 나와버려요. 정의당이 사라지고 있는데 정의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봐야 돼요. 정의당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준석 신당 나오니까 여기랑 손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준석 신당이랑 손잡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혜영이라는 인간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여성 혐오적이고 청년 혐오적인 정의당의 이면을 저는 낱낱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번지수 잘못 잡고 있죠. 이러면서 정의당이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의 원인을 이따위로 분석을 하니까 댓글에 뭐라고 나오느냐. 남자들 다 쫓아내니 이제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가 싸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정답이다. 할 말을 잃었다. 남자들 다 쫓아내서 페미들 들어앉혀 놨더니 그렇게 들어온 깜도 안 되는 장혜영이라는 페미가 남자 다 내쫓고 늙은 여자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의당의 현실이니까. 그래놓고 이준석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 이게 정의당인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사라집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갖고 있느냐? 호감이 31.1, 비호감이 65.2예요. 자, 보면 연령대가 20대 남성 33.5, 그리고 30대 남성 46.9. 30대 남성이 그나마 버텨주는데 이것도 압도적이지도 않아. 근데 여성들한테는 비호감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20, 30대 남자들이 버텨주고 있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요. 지역별로 봐도 서울 28.2, 비호감도가 69. 서울에서도 안 먹혀요. 대구 경북이 25.2. 대구 경북에서도 안 먹혀요. 이준석이. 먹히는 데가 없어요. 호감도가 높은 데가 없어 지금. 20, 30대 남자들 요만큼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와버렸고요. 한동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합니다. 만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귀하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지지하시겠습니까? 33.5 지지, 59.5 지지 안함. 딱 대통령 지지율만큼만 나온다는 거예요.
지역별로도요. 서울, 인천, 경기, 충청, 광주, 강원 안 되고 대구, 경북이 그나마 조금 앞서죠. 46.4 대 41.3. 근데 잘 모름이 대구, 경북이 굉장히 높아요. 대구, 경북에서도 압도적이지도 않고 비비고 있는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부울경 지고 있어요. 40%가 넘지만 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20대 남성 40.6%, 30대 남성 40.3%, 20, 30대 남성들이 그나마 정신 못 차리고 한동훈 사랑합니다 하고 있는데 비호감이 20, 30대 남성에서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20, 30대 남성들이 한동훈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0, 30대 남성들이 왜 이준석을 여전히 밀고 한동훈을 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쪽팔려서 그런 건데요.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돌아선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안 돌아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안 돌아선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서자니 쪽팔려. 나라가 개판 가고 있는 게 자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이재명 찍었으면 더 나빴을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 위안만 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내가 잘못 찍었다 하려면 자기 인생이 부정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발악으로 하고 있는데 안 돼요. 페미 때문이다? 페미 때문이다? 그러면 이건 어떡할 건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의 여성 정책입니다. 경력을 살리세요. 능력을 펼치세요. 서울시가 3040 여성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오세훈 찍었잖아. 윤석열 찍었잖아. 국민의힘 지지했잖아. 야, 니들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이런 정책이 나오고 있어요. 오세훈한테. 구직지원금 30만 원 3개월. 백수한테 경력 단절된 여성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백수 여자만 준다는 거예요. 봐봐. 미취업, 미창업 여성이야. 그냥 30대에서 49세 서울 사는 사람 이러면 그냥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30대 남자들 오세훈 왜 안 까? 야, 민주당이 패미정당이라며. 국힘은 패미정당 아니야? 이래도 아니야? 그러니까 등신들이라는 거야. 아무 생각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냥 등신들. 그래놓고 한동훈 찬양, 이준석 찬양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힘 찍는다. 민주당은 패미정당이라서. 국민의힘도 패미정당이라니까. 패미는 여야가 없어요. 등신들이야 그냥. 자,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총선 여론조사인데 여기가 어디냐? 부천을 51.3 대 25.5. 여기는 민주당의 텃밭이죠. 여기가 누구냐? 서른 지역구입니다. 서른, 서진웅, 한병안, 뭐 이런 김기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인지도가 없어서 서른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경선에서 뽑히면 당선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곳인데 자, 서른하고 서영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하고 붙여놨더니 27.5 대 24.4 근소한 차이로 이깁니다. 아니 51.3 대 25.5예요. 민주당 대 국민의힘. 근데 서른이 나오면 민주당 지지율 다 까먹고 박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서른 나오면 안 찍어. 서진웅으로 가니까 40.8 대 22.9가 됩니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그림이 나오죠. 아직까지 인지도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 후보들이. 다른 후보들도 집어넣어도 넉넉하게 이기는 그림이 나오죠. 35대 25.1. 한병안, 김기표 37.6 대 21.1. 경쟁력이 본선 경쟁력이 서른이 제일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앞으로 도전자들이 인지도가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당에서 지금 해야 되는 게 정치 신인들 난립하는 걸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수박 잡으러 갑니다 해서 난립해가지고 수박들이 어부지리로 공천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민주당에서 지도부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광진구 을이 있습니다. 고민정 지역구죠. 더불어민주당 40.5, 국민의힘 26.4. 여기도 민주당이 강세인 곳인데 오신환이 여기 나온다고 해요. 오신환. 고민정 38.1, 오신환이 29로 나와요. 40.5인데 다 못 받았죠. 고민정이 38.1이니까. 김상진이라는 분도 여기에 도전하고 있는데 28.4, 27. 아직까지 인지도가 없으니까 더 박빙으로 나오는데요. 자, 요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고민정에 대해서 물음표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 김상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을 때 과연 어떤 이미지를 갖고 갈 거냐. 확실한 친명이다라는 걸 표현하면서 이제 선거운동에 뛰어들 거란 말이죠. 경선에. 그러면 고민정하고 경선에서 붙어볼만 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고민정은 아웃됐으면 좋겠는데요. 인지도가 워낙 깡패라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론조사 꽃에서 총선 관련된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이거 진짜 큽니다. 지금 정치권을 완전히 흔들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도 매우 유익한 정보이기는 한데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거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김어준이 대한민국 선거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낸 돈으로.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도요, 짜증이 나고 있어요. 아, 부럽다. 부러워하고 있기도 하죠. 자기네들은 누군가에서 의뢰를 받아서 돈을 받고 그 돈을 하고 자기도 남겨야 되는데 여론조사 꽃은 구독을 받아. 최소 월 10,000원이야. 그 돈을 다 갖다 쓰고 안 남겨도 그만이다라고 만들어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부럽겠어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수익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니까 여론조사 꽃은. 만약에 이걸로 돈 남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검찰 조사하고 세무조사 들어오고 신뢰도 없다라고 막 난리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온 돈 그대로 여론조사에 다 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선거의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김어준 싫어하시는 분들도 여론조사 꽃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진짜 인정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준석 신당 될까요? 안 될까요? 17.7% 뉴스토마토에서 나왔지만 여론조사 꽃에서는 8.4, 9.9가 나왔습니다. 쉽지 않죠. 이 정도 가지고 비비긴 어려워요. 이게 거의 맥스치라고 봐야 되니까. 이준석의 비호감도도 매우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안 돼. 20, 30대 남자들도 압도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아. 그리고 20대들은 많이 돌아섰어요. 30대 남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등신들이다 이 말이죠. 이준석 지지하고 있는. 패미를 후드려 패줄 것이다. 패미 없는 세상이면 나는 좋다. 민주당은 패미 정당이고 이재명도 패미고 문재인도 패미고 도저히 상종할 수 없다. 그래 나는 국민의힘 찍고 이준석 찍고 윤석열 찍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패미 없는 세상이면 모든 게 좋아. 오세훈의 여성 정책. 아무 말도 못하는 등신들아. 여가부 예산 더 올린 게 윤석열. 여가부 폐지는 무슨 폐지야. 여가부 예산 더 올렸는데 뭐뭐 없어졌는데 알아? 청년 정책, 청소년 정책, 그 다음에 출산 관련 예산 줄었어. 어디가 늘렸을까? 예산이 더 늘었대는데 어디에 늘린 거야 도대체? 니들 건 없어. 그래놓고 나는 문재인만 아니면 돼. 나는 민주당만 아니면 돼. 등신들아 나가 죽어라 진짜. 나가 죽어. 아이고.